다음 30번. 가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이 30번 문제는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4번이 답이 됩니다.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음 31번 문제. 나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시어는 했는데 나의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슬 같은 보람을 감추었다 내어드리지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의 지시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했는데 나머지는 서정적자하고 5번 정한 노말이 시적 대상 그죠? 33번부터 36번까지 문제는 역사적 사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33번. 각 단락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것은 했는데 다의 경우가 역사적 개인주의의 타당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4번. 다의 관점, 즉 다의 관점은 역사적 사실을 특수성으로 보는 입장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5번. 가, 마 중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했는데 보기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그 보편성이 언급된 것은 락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기억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즉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이 살펴야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구명하여야 3번이 답이죠. B형의 경우는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37번부터 42번까지는 고전소설 양반전과 판소리 하나를 지문으로 출제했습니다. 37번. 가의 군수와 나의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바르게 찾은 것은 했는데 가의 경우는 사건 밖에 있고 나의 경우는 판소리적 어떤 특성상 서술자가 사건의 안과 밖을 넘나듭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죠. 38번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4번 금전이 답이 됩니다. 39번. 기억에서 부자가 느낄 수 있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은 했는데 엄고소리로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4번 엄숙하다. 40번. 니은과 상반된 관점. 니은은 신분적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 3번에 보면은 홍길동전에서 바로 적소차별을 비판한 내용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디귿에서 이야기의 방식이 대화의 형태로 바뀐 이유는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실감을 보다 나게 하려고 한다 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42번. 리을과 같은 목소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했는데 화자가 사건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 지문은 경제 문제를 파악할 때 고려할 사항을 설명한 글입니다. 43번.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내용 중에 없는 것을 찾으면 되죠. 답은 5번. B형의 경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기억니은에 공통적으로 바꿔 넣을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민심의 흐름이니까 여론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45번. A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예고된 행동이 실제 행동으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46번부터 48번까지는 연극의 위치, 특성상 관객이 차지하는 어떤 그 역할을 설명한 글입니다. 46번. 윗글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5번이죠. B형의 경우는 1번입니다. 기억 미음 중 A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즉 관객의 입장이냐 연기자의 입장이냐를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2번입니다. 48번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49번부터 51번까지 지문 바로 현대사회의 특질 중에 하나인 그 새로운 과학의 이론인 혼론의 개념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한 글입니다. 49번은 3번이 답이 되죠. 50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51번 추론입니다. 1번이 답이 되죠. 자기희생적 행동이 아니라 독립적 행동입니다. 다음 52번부터 54번까지 결국 문명의 몰락의 원인을 생태계의 변화에서 찾은 글입니다. 52번의 답은 윗글로 볼 때 인과관계를 옳게 연결한 것은 바로 4번이죠. 삼림감소로 결국 문명의 몰락이 됐다. 53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상전벽해, B형의 경우는 1번입니다. 54번
윗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하였다고 하자 이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1번이죠. 원인을 잘못 파악한 오류입니다. 다음 55번부터 57번까지 역사의 어떤 그 과정상 현대사회의 특질을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로 보는 글입니다. 5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5번이죠. 56번 윗글의 핵심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구절입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57번 문맥에 맞도록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문제죠. 1번이 답이 됩니다. 58번부터 60번까지 문제는 언어의 특질을 지문으로 냈습니다. 즉 내용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58번 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59번 가의 논지를 설명하는 데 예로서 적절치 않은 것 했는데 바로 2번이죠. 이건 언어가 다른데도 사고가 같은 경우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0번 가의 논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나 글의 끝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했으니까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 1번이 답이 됩니다. B형의 경우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으로 언어 영역에 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언어 영역 60문항 배점 60점의 정답 해설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수리탐구 영역 1 20문항을 동작고등학교 안영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작고등학교 안영순입니다. 수리탐구 영역 1을 해설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계산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B형인 경우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극한값의 계산에서는 분자 분모를 모두 유리한 다음에 x로 나누어져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3번 문제에서는 정적분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의 값이 나오고 이쪽에가 음의 값이 나오죠.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내는 공식에서 자연수 n맨을 쉽게 결정할 수가 있죠. 답은 1번. 5번에서는 무한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생각하는 것이죠. 수렴할 수 있는 경우에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발산하는 경우에는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공비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B형인 경우에는 4번입니다. 6번에서는 직선을 평행이동한다 해도 직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7번에서는 이 주어진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가 A의 원소이다 그러면은 1이 A의 원소가 되겠죠. 1이 A의 원소면은 또 2분의 1이 A의 원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은 무한집합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8번에서는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새로운 연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답이 5번. 9번에서는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을 추론해 보는 것이죠. 기억에서 보면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면은 A 제곱이 단위 행렬 2가 되죠. 또 A 3제곱이 2다 그랬으니까 A가 2가 된다. 이런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에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면은 A 4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역행렬을 갖는다. 디귿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 B형인 경우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서는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추론해 보는 것이죠. 자르는 각도에 따라서 단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단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각도로 잘라졌을 때에는 삼각형, 직사각형,
마름 목골,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 11번에서는 주어진 수열에서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가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3개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이 그림에서 3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여러분은 쉽게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모두 앞에 숫자는 1로 되어 있고 2, 3, 끝에 숫자는 1, 2, 3, 1, 2, 3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200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200항이 어디쯤 오겠는가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 12번 증명 문제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중에서 어떠한 성질이 필요하겠는가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죠. 답은 5번. 13번 로그 부등식에서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A가 1인 경우에 만족할 수 있는 A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B가 2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해서 답은 2번, B형인 경우에는 4번이 됩니다. 14번에서는 행렬의 곱셈을 구해준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판별식과 부등식의 영역에 의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B형인 경우에는 1번. 15번 문제는 함수 그래프의 여러 가지 성질을 추론해보는 문제죠. x에 따른 t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x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x가 0이라고 하면은 요 함수값이 0이 되니까 t제곱이 0을 만족하는 t의 개수는 하나 되죠. 0에서 1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의 그래프는 4번. 15번 문제에서 연립부등식은 두 개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B형인 경우에는 1번이 됩니다. 17번에서는 함수 그래프의 합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합성한 경우에 이러한 모양이 됐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합성해 주면은 함수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y 콜 x하고 만나는 개수를 구해주는 것이죠. 답은 3번. 18번에서는 확률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1000명 중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랬으니까 1000명 중에서 진단받을 사람은 실제로 암에 걸려서 진단받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죠. 각각을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1000으로 나누어주면 확률이 나옵니다. 답은 4번. B형인 경우에는 2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에서는 빛이 비치면은 그림자가 나오겠죠. 이 도형을 알아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담장이 되고 이 담장을 6대1로 외분한 점들의 자치가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서 반지름을 구해보면은 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B형인 경우에는 5번이 답입니다. 20번에는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2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하고 2초를 넘어서면은 속도가 일정하다. 여러분이 계산할 경우에는 속도를 적분하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 움직인 거리가 3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과 속도해서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 수업 1의 영역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리탐구 1영역 20문항 40점 배점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수리탐구 2 과학문제 33문항을 가락고등학교 심정길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심정길입니다.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외부 은하의 모양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중심에 은하액이 있고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형인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녹말에 대한 실험작용에 대한 것이죠. 1은 실험군에 대한 설명이고 3은 대조군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용수철과 탄성에너지 관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프에서 후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요 10cm까지가 되기 때문에 요 10cm 안에 있는 넓이가 바로 탄성에너지가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전자와 전자 사이 반발력에는 원자나 이온의 크기를 알아보는 문제인데 핵 전하량이 같고 전자수가 다른 것은 무엇이 될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B형인 경우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개체변이 곡선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A에서 B로 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4번. 유전보다는 환경 영향이 더 컸다라가 정답이 됩니다. B형인 경우는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물의 굴절률을 실험하는 장치죠. 근데 반온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 굴절을 막기 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B형인 경우는 2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는 지질 단면도를 보고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나의 식물 화석과 기저 여감이 발견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험을 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분간의 관찰과 생식세포 분열의 관찰을 가지고 재료와 용액에 대한 것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화분간은 활짝 핀 꽃과 설탕 용액을 사용하겠고 생식세포 분열은 꽃봉오리와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사용하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화강암에 대한 주요 광물을 조사해 봤더니 가나다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생성 순서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마그마 분화 과정 중에서 광물의 정출 순서를 알았다고 하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산과 금속의 반응이 되었을 때 원자량을 알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보기에서 모든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 시간과 속도에 따른 그래프를 보고 시간과 위치 에너지로 변화시켰을 때를 물어본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뭘까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 거리에 비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B형인 경우에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문제. 학급에서 광합성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 과정을 쭉 해가지고 실험에 대한 구조를 나왔습니다. 가설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면은 빛의 세기가 산소양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커지면 산소양이 증가됩니다. B형인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는 물 분자가 극성이니까 소금을 잘 녹일 겁니다. 그런데 물 구조가 CO2처럼 직선 구조가 되면 소금은 물에 녹지 않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B형인 경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문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수등률의 변화를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00도와 700도를 보면은 수등률이 점점 감소됐죠. 감소되는 원인은 생성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 B형인 경우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문제는 온실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온실 효과가 지표면의 온도를 어떻게 올려주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문제인데 그림에서 나의 그림을 보면은 D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서 17번 문제는 전류와 자기장의 실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그려놓고 16번 문제는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전류 세기가 증가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용수철 길이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겠고 B형인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8번 문제는 별의 여러 가지 자료를 주어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기에서 온도라든가 거리라든가 고유운동, 겉보기 등급을 물어본 건데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순록의 개체수와 연도에 따른 변화 그래프를 보고 다음 해석한 거를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보면은 1925년하고 32년에 개체수가 2배 증가된 거고 38년에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된 것은 먹이 부족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할로겐 원소의 일반적 성질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어줬을 때 각 해당되는 원소는 뭐냐 하는 건데 1번이 정답입니다. B형인 경우는 2번이 되겠고 21번 문제는 그림에서 산을 넘어갈 공기가 CD 구간에서 구름이 발생하고 D 구간에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D 구간에 해당이 되고 미음은 구름이 발생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참신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을 하였을 때 실험 자료를 얻었죠. 그 얻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물의 증상작용에 실험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해놓고 그랬을 때 실험 자료를 얻었다. 그 얻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빛의 세기와 시간에 따른 변이를 놓고 자료를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형인 경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3번 문제. 반응 경로와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활성화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정한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0에 가깝다면 촉매 역할은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B형인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4번 문제는 볼록 렌즈와 상과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 그림은 물체가 렌즈 초점 안에 있을 거고 니은은 렌즈 밖에 초점 거리 밖에 있을 때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현재 일기도와 예상 일기도를 보고 어떤 특정 지역의 날씨를 예상하는 내용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강에서 물고기에 죽었어요. 그 원인을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기에서 전부 골라라 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측되는 태양과 달의 위치를 물어본 거죠. 아주 참신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달의 위치를 적도 좌표계로 나타내는데 그림에서 춘분점의 방